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접란 소식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두 화분의 호접란을 분갈이를 통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떤 호접란들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이 흰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에서 7년 전에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로만 이 호접란을 한번 심어 본 거예요. 이 안에는 바크랑 이제 하이드로볼이라고 해서 황토볼이죠. 그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호접란을 심어둔 상태인데요. 한 5년까지는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런데 6년 차 들어서면서 이 커졌던 잎장도 많이 작아지고 꽃송이도 많이 작아진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얘가 아픈 건 아니고 엄청 건강하지만 않은 상태인 거예요. 매년 꽃도 잘 피워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뿌리들이 화분 안에서 잘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화분 위에까지 많이 자라 올라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뿌리가 화분 밖으로 이런 식으로 치렁치렁하게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원산지라든지 자생지와 정말 비슷한 환경이었더라면 이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많이 먹고 정말 건강하고 큰 호접란으로 자랐을 텐데 아무래도 아파트 베란다다 보니까 물을 자주 챙겨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뿌리들에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항상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분갈이를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화분에 수태로 한번 심어줘 볼 거예요. 옆에 있는 이 호접란 삼총사는 제가 블로그를 하던 시절부터 포스팅을 이어가던 그런 개체들이에요. 친구가 이게 독일에 있을 때 키우던 건데 얘가 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귀국할 때 이렇게 데리고 온 애들인데요. 얘도 그 당시에 이제 귀국한 게 벌써 한 5년 되거든요. 그때 베란다에 공간이 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을 합식을 했어요. 한 화분에 3개를 다 심어줬는데 얘네들도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뿌리가 조금 얇고 일직선으로 잘 뻗은 게 아니라 약간 쪼글쪼글한 그런 지그재그 형태로 많이 자라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에 주름도 많이 져 있습니다. 요 작은 호접란 2개는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편인데요. 요 뒤에 아마도 만천홍일 거예요. 지금 보면 잎장이 엄청나게 얇아져 있고 주름도 많이 져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심각한 탈수 증상인데요. 얘도 이렇게 뿌리가 다 밖으로 돋아나 있지만 수분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까지 오늘 분갈이를 해서 좀 건강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분갈이를 하지 못해서 상태가 좀 안 좋은 호접란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이소 재료로만 키운 호접란을 한번 뽑아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으로 분갈이 해준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뿌리를 확인하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뿌리가 화분 벽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투둑투둑 하면서 들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 있어서 좀 조심조심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이 텅 비어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안에 자라있던 뿌리들은 이제 다 썩어서 망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라나오는 새로운 뿌리들을 이용해서 성장을 이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화분에서 오래 키우면 안쪽에 자라있던 뿌리들은 좀 삭아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줄게요. 문제는 다시 조그만한 토분으로 이동을 시켜줄 건데요. 호접란의 뿌리는 다른 식물들의 뿌리와 다르게 이렇게 좀 굳어버리면 좀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동그랗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묵은 뿌리라든지 너무 길게 자란 뿌리들은 과감히 잘라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의 뿌리를 정리할 때는 가위를 사용하는데요. 꼭 소독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오염된 가위를 이용해서 뿌리를 자를 때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접란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위나 칼로 가지치기 할 때는 꼭 소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뿌리를 보시면 막 20cm 넘게 거의 막 40cm 정도 자란 것들도 있는데요. 저는 한 8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많이 정리해도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뿌리에서도 이제 새로운 뿌리들이 자라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호접란은 단경선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계속 자라 나오면서 키가 커지는 그런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잎이 나 있던 자리에서 새 뿌리들이 계속 자라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서 새로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할 거 없이 이렇게 길이만 맞춰서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긴 뿌리들을 지금 다 정리해준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파리가 하나씩 자라 나오면서 잎이 노화되면 떨어지고 거기서 새 뿌리가 나오고,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매년 꽃을 피웠던 이런 꽃대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심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좀 오래된 축심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잘라서 이것도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꽃대 같은 것들도 조금 밑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깨끗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묵은 호접란들을 보시면 요게 말라버린 이파리예요. 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런 껍질들이 조금씩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제거를 분갈이 할 때 해주시면 좋아요. 잘 말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제거가 되는데, 요게 제거가 되어야 이런 데서 새로운 뿌리들이 잘 뚫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얘가 너무 좀 질기기 때문에 가끔 뿌리가 얘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이상한 모양으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껍질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 정도 제거를 하셨으면 이제 흐르는 물에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기존 식재였던 바크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다이소 호접란은 정리가 끝났고요. 한 화분에 더부살이 중인 호접란 삼총사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재료로 키웠던 호접란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다 상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분 아래까지 말라버린 뿌리 없이 다 싱싱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밑둥만 남기고 제거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묵은 호접란들을 좀 정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라버렸던 잎장들 다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오돌토돌한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좀 여드름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새 뿌리들이 자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주시면 얘네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토분에 수태를 이용해서 심어 볼 거예요. 호접란을 키우는 방법, 식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토분에 이렇게 수태를 이용해서 심었을 때가 가장 성장률도 좋고 물 관리하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 토분의 수태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화분을 조금 더 큰 걸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요거보다는 뿌리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없어서 요만큼 좀 작은 토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뿌리가 이 안에서 많이 자라 나오면 뽑아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을 이렇게 심을 때는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수태도 있긴 한데요. 칠레산 수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수태 안에 부산물들도 너무 많고 색감도 거무튀튀하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좀 예쁘지도 않고 그런 부산물들이 화분 안에서 썩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태를 한 주먹 정도, 한 움큼을 쥐어서, 이건 물에 지금 불린 상태예요. 한 번 더 물을 꾹 짜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피면 살짝 부풀어 올라요. 요 정도의 두께감, 뭉침감이라고 해야겠죠. 요 정도 해서 이 정리한 축심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수태를 덧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뿌리를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할 때 뿌리가 툭 꺾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호접란 뿌리 같은 경우는 꺾여도, 이런 식으로 꺾여도 계속 성장을 이어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분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눕혀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들을 한데 모아주셨으면 또 수태를 이용해서 이 윗부분을 그냥 둘둘 싸서 하나의 공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뭔가 수태 볼, 이끼 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까지 수태가 치렁치렁하게 나온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요 상태로 그냥 화분에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굳이 수태를 꾹꾹 채워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수태 볼처럼 만든 거를 그냥 화분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좀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위치만 이렇게 살짝 잘 잡아주시면 돼요. 방금 푸둑하면서 뿌리가 꺾이는 소리가 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눌러서 위치만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수태를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 보시면 아까 밑에 공간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뿌리가 없는 사이사이로 이렇게 뭉쳐진 수태가 조금 아래로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살살 눌러서 더 이상 수태가 안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위에 군데군데 남는 공간이 보일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그냥 또 수태를 채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막 꾹꾹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 난다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태 양은 너무 적게 넣어도 너무 많이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수태가 바삭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수태의 뭉침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는 공간에 다 수태를 채워주면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호접란을 너무 위에까지 올라오게 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턱이 한 1, 2cm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물을 줬을 때 여기에 좀 물이 고여 있으면서 수태가 물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화분 표면까지 수태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수태가 바짝 마르게 되면 물을 줘도 흡수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밖으로 다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줬을 때 물이 조금 잠깐 고여 있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높이로 심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살짝 깊이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런 데서 새 뿌리들이 이렇게 자라 나오거든요. 화분 밖으로 뿌리들이 나오는 현상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분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높이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같은 방법으로 심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호접란 분갈이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이 호접란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다면 여기다가 마감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료를 올려서 더 건강하고 크게 키울 텐데요. 지금은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이렇게 탈수가 온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뿌리도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비료를 잘못 주면 기존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뿌리까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새 뿌리가 나와서 적응할 때까지 한 3달 정도는 그냥 물만 주면서 키울 거예요. 이 수태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마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물을 흠뻑 주면서 또 수태를 적셔주고 이러한 사이클로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 같은 게 아직 좀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호접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집에 너무 오랜 기간 분갈이를 하지 않아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호접란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분갈이해서 멋지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